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황혼에 다시 재혼한 시니어 신혼부부의 부부 성관계에 대한 은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은 시절처럼 성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은 공감하시죠? 은밀한 황혼의 부부관계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67세 김영수 씨는 아내를 잃고 3년째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아들은 직장 때문에 자주 보기 어려웠어요. 매일 오전 십시면 혈압약을 챙겨 먹고 혼자서 간단한 아침을 해결한 뒤 근처 병원에서 받아온 운동 처방에 따라 공원 산책을 나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65세 박순자 씨 역시 남편을 여의고 5년이 흘렀어요. 최근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집에만 계시지 말고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라고 권해서 억지로라도 밖으로 나오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영수 씨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공원에 도착했어요. 어젯밤 무더위에 잠을 설쳤거든요. 공원 벤치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나왔고 한적한 벤치에 한 할머니가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계셨습니다. 순자 씨였죠. 순자 씨는 딸이 가르쳐준 건강 걸음수 세기 앱을 보며 벌써 3,000보나 걸었네 하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폰 화면이 꺼지더니 아무리 눌러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왜 이래? 순자 씨가 당황하며 폰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처 벤치에서 땀을 식히고 있던 영수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폰이 안 켜지시나요? 저도 그런 적이 자주 있어서요. 순자 씨가 고개를 들어 영수 씨를 보며 답했어요. 네, 딸이 건강 앱이라고 깔아줬는데 자꾸 꺼져요. 나이 들면 이런 기계가 참 어렵네요. 아, 그래요? 저도 아들이 똑같은 걸 깔아줬어요. 영수 씨가 자신의 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거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다시 켜져요. 저도 맨날 실수해서 아들이 알려줬는데 이제야 좀 익숙해졌어요. 순자 씨가 영수 씨가 알려준 대로 해보니 정말 폰이 켜졌어요. 어머, 정말이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맨날 딸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저도 그랬어요. 아들이 바쁜데 자꾸 전화하기도 그렇고 영수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둘 다 자녀들이 바빠서 자주 보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건강 관리를 위해 산책을 나온다는 것도 비슷했어요. 특히 배우자와 사별했다는 점이 같았어요. 혹시 병원에서 산책을 권유하지 않았어요? 순자 씨가 물었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무릎 때문에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산책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 먹고 나서 가벼운 산책하라고. 두 사람은 서로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수 씨는 평소보다 아침 준비를
조금 더 신경 쓰게 되었어요. 면도도 더 꼼꼼히 하고 옷도 깔끔한 것으로 골라 입게 되었죠. 순자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운동복 차림으로 나가던 것을 조금 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같은 시간에 공원에 나오게 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또 뵙네요 하며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폰 사용법에 대한 이야기였다가 건강관리 이야기, 자녀 이야기, 그리고 요즘 TV 프로그램 이야기까지 화제가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서로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영수 씨는 오늘은 그분이 안 오시나? 하고 괜히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고 순자 씨도 그 친절한 할아버지가 안 보이네 하며 아쉬워했어요. 어느 날 비가 와서 산책을 못 나갔던 영수 씨는 다음 날 순자 씨를 만나자 괜히 반가웠어요. 어제 비 와서 못 나오셨죠? 저도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더라고요. 저도요. 괜히 창밖만 쳐다봤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서로가 일상에서 작은 즐거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단순한 동네 인사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런 기분이 언제였더라. 집으로 돌아가며 영수 씨가 혼잣말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기다려지는 느낌이네. 순자 씨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설렘이 가능하다는 것, 새로운 사람이 주는 작은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두 사람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말이에요.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재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에 뭐하러 결혼을 해? 라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도 있었지만 영수 씨와 순자 씨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 젊어요. 마음만큼은 30대와 다를 바 없지 않나요? 영수 씨의 말에 순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로맨틱한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따뜻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고 신혼여행도 계획했습니다. 젊었을 때 못 가본 제주도에 가보자며 설레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결혼식 날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비록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얼굴에는 신혼부부 못지않은 설렘과 기쁨이 넘쳐났어요. 하객들도 저렇게 사랑스러운 부부가 어디 있나 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신혼 살림을 차리고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영수 씨와 순자 씨.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산책하고, 마치 젊은 부부처럼 달콤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낮에 발생하는 일상적인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밤에는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부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마음과 감정은 젊었을 때 못지않았지만 신체적인 노화는 밤마다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이것은 두 사람에게 작은 충격이었습니다. 왜 이럴까? 나이 때문인가? 서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마음은 젊은데 몸은 생각처럼 따라주지 않는 현실 말이에요. 순자 씨는 혼자 한숨을 쉬기도 했고 영수 씨는 자신감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우리 나이에는 부부관계가 무리였나?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두 사람의 사랑을 쉽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하게 되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라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몸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젊었을 때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뿐입니다.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영수 씨와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말 사랑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순자 씨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어요. 영수 씨, 여기 보니까 홍삼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늘, 생강도 좋대요. 그날부터 순자 씨는 정력에 좋다는 모든 음식들을 찾아서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홍삼차, 점심에는 마늘이 잔뜩 들어간 불고기, 저녁에는 생강차까지. 영수 씨는 이게 다 필요한가요? 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순자 씨의 정성이 고마웠어요. 영수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며 열심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70이 가까운 나이에 젊은 사람들 틈에서 운동하는 모습이 정말 대견했어요. 어느 날은 두 사람이 함께 요가 클래스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유연성이 중요하다더라며 서툴게 따라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어요. 다른 수강생들도 저 부부 정말 사랑스럽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는 비단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은 부부들도 스트레스나 여러 이유로 부부관계가 불가능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은 두 사람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이 때문이라고 자책하지 않게 되었고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느낀 영수 씨와 순자 씨, 드디어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며 망설였지만 이것도 건강관리의 하나라고 생각하며 결심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부부관계가 불가능해요. 발기가 전혀 안 돼요. 영수 씨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의사 선생님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어요. 아,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으로 오세요.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에
두 사람은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나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나 혈액순환에 변화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스트레스, 심리적 부담감, 건강 상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두 사람은 그동안 너무 나이 탓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젊은 사람들도 이런 문제로 상담을 받나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부부관계를 하기는 하나요?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성생활은 나이와 상관없는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그리고 30대, 40대 부부들도 부부 클리닉에 자주 오세요.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 업무 부담, 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영수 씨와 순자 씨는 정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나이 때문에 부끄럽게 생각하며 혼자 끙끙 앓았는데 사실은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먼저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내는 것이 중요해요. 나이도 감안하셔서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학적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구체적인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들이 많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정말요? 저희 나이에도 가능한가요? 순자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80대, 90대 분들도 건강하고 활기찬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병원을 나오면서 두 사람은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동안 나이 때문에 부부관계는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순자 씨,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나이 탓만 했나 봐요. 맞아요. 영수 씨,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요. 가장 큰 수확은 이런 문제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점이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건강 관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잖아요. 그럼 이런 작은 문제들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영수 씨의 말에 순자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발기부전 치료제를 받아든 영수 씨.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이런 약을 받게 될 줄 몰랐네. 하며 중얼거렸지만 순자 씨가 옆에서 혈압약 받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라며 태연하게 말해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약 설명서를 함께 읽어보는 두 사람 식사 1시간 전에 복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저녁 먹기 전에 드시면 되겠네요. 마치 혈압약 복용법을 상의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드디어 첫 복용 날, 영수 씨는 마치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학생처럼 긴장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건데 당연히 효과 있을 거예요. 순자 씨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약을 복용했어요. 약을 먹고 나서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기다렸습니다. 마치 감기약 먹고 열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말이에요.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까요? 설명서에는 30분에서 1시간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시계를 보며 기다리는 영수 씨. 모습이 너무 진지해서 순자 씨가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영수 씨, 마치 로켓 발사를 기다리는 것 같네요. 그러자 영수 씨도 웃으며 그러게요. 제가 너무 긴장한 것 같아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약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는데 정작 상황이 되니까 또다시 발기가 풀린 겁니다. 이상하네. 분명 약효는 있는 것 같은데. 영수 씨가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순자 씨가 현명하게 말했어요. 영수 씨, 우리가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마치 시험 치르듯이 하니까 더 긴장되는 거 아닐까요? 맞네요. 약 먹었다고 해서 바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다음 날 두 번째 시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몸은 준비가 되었는데 막상 삽입할 때는 발기가 풀려서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약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영수 씨가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순자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영수 씨, 우리가 마치 약에 의존해서 로봇처럼 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약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마음 아닐까요? 그러게요. 저도 너무 약 먹었으니까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나 봐요. 영수 씨도 자신의 심리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는 아예 다른 접근을 해보기로 했어요. 오늘은 약 효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봐요. 순자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약을 먹었다는 것도 잠시 잊고 그냥 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이번에는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영수 씨가 깨달았어요. 약은 도움을 주는 거지. 약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마치 30대 새로 결혼한 신혼부부처럼. 우리 나이에도 이런 게 가능하다니. 그러게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이제 두 사람은 확신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에 변화가 있어도 현대의학의 도움과 서로에 대한 사랑만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성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영수 씨와 순자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의학적 도움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정한 인생 2막이 시작되었어요. 70대, 80대가 뭐 어때서요? 인생은 계속되잖아요. 이것이 두 사람이 새로운 모토가 되었습니다.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가능한 모든 것들을 즐기며 살기로 결심했어요.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은 함께하는 새로운 취미 활동이었습니다. 댄스 스포츠를 배우기 시작했고 사진 촬영에도 도전했어요. 우리 젊었을 때는 이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지금이라도 해보자고요. 순자 씨는 영수 씨, 우리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네요 라고 말하며 즐거워했고
영수 씨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구나라며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은 정말 활기차게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운동하고, 오후에는 새로운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신혼부부처럼 아름다운 밤을 보내느라 바쁠 정도였어요. 예전에는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하루가 모자랄 정도예요. 순자 씨의 말에 영수 씨도 맞아요. 이렇게 할 일이 많으니까 삶의 맛이 나네요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이 함께 봉사활동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복지관에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데 다른 분들과도 나눠야죠. 주변에서는 두 사람을 로맨스 부부, 활력소 부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시니어 부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도 저분들처럼 살아보자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영수 씨와 순자 씨.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사랑과 성적인 욕구는 자연스럽다는 메시지가 널리 퍼져나갔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부부의 행복한 인생 이막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서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희도 처음에는 나이 때문에 부부관계와 같은 성적인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영수 씨의 솔직한 고백에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원하는 마음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20대든 70대든 마음은 똑같습니다. 순자 씨의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의 박수를 보냈어요. 강연을 들은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발기력이 젊은 시절처럼 왕성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아세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정말 많아요. 영수 씨가 답했습니다. 순자 씨도 덧붙였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함께 노력하고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희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라는 말들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줄 몰랐네요. 그러게요. 우리 경험이 헛되지 않는 것 같아서 기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발기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을 때의 당황스러움, 해결책을 찾았을 때의 기쁨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영수 씨와 순자 씨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지역의 유명한 미담이 되었어요. 두 사람을 보며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고 실제로 변화를 시도하는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공원 벤치를 다시 찾았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그 길을 걸으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그저 마음이 끌려서 시작한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 가장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마음을 따라간 것 말이에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고
사랑과 열정, 성적인 문제, 새로운 도전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현대의학의 도움과 서로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인생의 어느 시기든 아름다운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나이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일이 있다면 영수 씨와 순자 씨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사랑과 열정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모든 시니어 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